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이분은 뻔하지 않고 뻔하게 미래기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한자로 풀어보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정의는 뭐고 원조는 누구일까요? 1950년에 생각하는 기계라는 논문을 쓴 앨런 튜링이 원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독일군에 대항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정의 간단하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영화 속의 모습과 우리 현실의 인공지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That thing threw somebody out of a window. We look to robots for protection. Imagine the loss of all that we've gained because of an irrational paranoia. Somehow, I told you so just doesn't quite say it. Get off my car! I see you remain suspicious of me, Detective.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old dogs? Not really. Gotcha. ペッパは何歳？人間の年で言うと何歳なのか分かりません。ロボット的に言えば僕は2014年に作られました。僕に1万円貸してくれませんか？今ないですね、そういうの。ごめんなさい。 자, 첫 번째 우리 보신 거는 윌 스미스가 주연한 아이로봇이라는 것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페퍼라는 소프트뱅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둘 사이가 아주 보이죠? 유연하냐 못 유연하냐, 그리고 정확하냐 정확하지 못하냐, 이런 수준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 왜 이런 수준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될까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빈 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면서 인간은 진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한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각, 바로 이런 세 가지 단어인데요. 자, 배울 학자를 보면 어린아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선생님으로부터 X가 있죠, 중간에. 이게 바로 각골 문자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선대가 안 완벽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익힐습입니다. 습자를 보면 날갯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흰 백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100번만 연습하면 하얀 게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금 머리가 안 좋은 분도 피타고라스 정리 연습 문제를 100개만 풀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뭐합니까?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써보면서 행동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깨우칠 각인데요. 깨우칠 각자를 보면 눈목자에 걷는다에 대한 그 발이 있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걸 자기 뇌에다 집어넣는 게 깨달을 각입니다. 그럼 인공지능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할까요? 컴퓨터하고 어떤 다른 게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애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애플이라고 읽어요. 저게 근데 이게 A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그걸 애플이라고 읽죠?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이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PPLE라는 걸 보고 이게 A자를 잘못 썼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추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이걸 보여주면 컴퓨터는 뭐라고 읽을까요? 에러라고 읽습니다. 에러, 오류입니다 라고 읽어요. 왜? 저런 A자가 없기 때문이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제까지 쓰던 컴퓨터는 A 알려주면 그대로 A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에러라고 읽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인공지능은 어떤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애플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인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뇌가 먼저 필요하고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행동한 거를 다시 자기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배우는 거에 인공지능이 원리를 가르치는 건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코딩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치는 걸 머신러닝. 그 다음에 실제로 써보고 우리가 깨닫듯이 인공지능도 실제로 적용해보고 자기 스스로 강화학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흐름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뇌의 차이부터 어떻게 인간하고는 다르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생체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밖에 못 쓰고 죽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뇌가 안 좋습니다. 생체뇌가 아니기 때문이요. 생체뇌를 만드는 건 오래 걸립니다. 한 50년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짰기 때문에 뇌가 구조적으로 인간의 뇌보다는 턱없이 형편없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뇌가 안 좋으니까 알고리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번만 하면 안다 그랬죠? 인공지능은요. 무조건 거기에 10만을 곱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100번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1000만 번을 연습시켜야 돼요. 구글 알파고는 인간 기보 16만 개를 학습했습니다. 자, 교수님 1000만 개라면서요? 인간이 남긴 기보가 16만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2천만 판 이상의 자율학습을 한 겁니다. IBM 와스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290개 의학저널, 200개 의학교과서 1200만 페이지를 논문을 학습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걸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뇌가 안 좋은 걸 우리가 과연 유용한가? 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안 좋은 뇌임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1000만 번이나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만 잊어먹질 않습니다. 까먹질 않아요. 여러분은 잊어먹지만 인공지능은 까먹질 않습니다. 두 번째, 훈련하고 데이터를 습득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둑을 5판밖에 둘 수가 없지만 알파고는 하루에 10,000판이나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한테 진 다음에 깨달은 것을 자기끼리 학습하는 게 엄청나게 오래 빠르게 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몸이 바빠서 야, 난 둘로 쪼개졌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인공지능은 복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의 뇌는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은 딥마인드가 되겠죠. 의사인 IBM 와스는 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빈뇌에다가 가르친 게 온콜로지가 의사고요. 조교를 가르친 게 질 왓슨, 그 다음에 운전을 가르친 게 올리 왓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은 뇌가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밖에 가르칠 수가 없다. 사람처럼 운전도 하고 의사도 됐다가 사람하고 대화도 했다가 차도 몰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쁜 뇌를 어떻게 인지시킬 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고양이를 인지시킨다 그러면 고양이를 하나하나 정의하면 굉장히 많은 정의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고양이는 귀가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걸 하나하나 규정하다 보면 책이 10권도 모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인간한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고양이야. 그리고 100번만 연습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르치려면 고양이를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정의하지 않아야 인공지능이 개도 배울 수 있고 호랑이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모든 동물을 우리가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술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했느냐?
고양이 그림과 개 그림 이렇게 여러 개를 1000만 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형체를 쪼개서 이미지를 쪼개서 이거와 A와 B가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하는 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죠. 자, 1000만 장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그럼 3개 그룹으로 나누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고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 다음에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유사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지 1억 장을 갖다 주고 또 훈련을 시키면 그때부터 인공지능은 고양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고양이를 인식하는 이 방법을 알고리즘이 좋으면 그 다음에 개도 인식하는데 빠르고 사람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과 코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도 수준이 있을까요? 지능의 수준, 우리 IQ의 수준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좌우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좋으면 인공지능 수준도 높습니다. 자, 바둑의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1위의 넘사벽 뭡니까? 알파고입니다. 인간을 다 이겼죠? 그런데 일본에는 딥젠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 중국에는 절에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수준은 떨어집니다. 알파고에 못 미치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돌바람이라고 있습니다. 돌바람은 아예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마추어죠. 프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돌바람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코딩이에요. 그래서 도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고수준이죠. 아마추어 4단 수준이죠. 그런데 딥젠고나 절에나 알파고는 두면 둘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과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알파고는 왜 세계 1위인데 딥젠고나 절에는 세계 50위에서 100위를 왔다 갔다 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하비시스인데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에다가 실제 영국의 체스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경험이 많아야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차이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폰게임이라는 탁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요? 프로그램 코딩처럼 자 여기를 치면 몇 도 각도로 치고 이렇게 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알고리즘으로 가르치죠. 자, 공이 네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이야. 상대방으로 가면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너는 움직일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너는 무조건 플러스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인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배워서 자기도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멈춘 다음에 얘를 다시 학습시킵니다. 어떻게? 1시간에 25만 번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자, 인간하고 또 더 보니까 움직일 줄은 아는데 사람들은 딱 하고 공이 오는 걸 예측하고 추론해서 거의 가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멈춥니다. 복제를 해서 얘네끼리 또 복제할게 느낀 애들끼리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50만 판을 한 판에 두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또 인간에게 배워요. 그러면 이제 10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판수를 자기네끼리 학습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자, 놀랄만하죠? 바로 이게 진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습시키기가 어렵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완벽하게 된 다음에는 절대 실력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우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뭡니까? 인간을 알면 인공지능이 보입니다. 학습학 여기서 바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머신러닝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의 실력은 뭡니까? 좋은 알고리즘과 좋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 이것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지름길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